어느 날 오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보험 갱신된다는 문자 보고 있는데 한 달에 내고 있는 보험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월 40 내는 건 좀 오버 같지? 갱신돼서 그렇게 오른 거야? 난 실비랑 암이랑 20만 원 정도긴 한데 확실히 자기가 비싸긴 하네. 보험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원한 적도 없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 값만 줄여도 연에 240만 원은 세이브할 수 있는 건데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최소한으로 들어놔야지. 이건 너무 아까워.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잘 알아보고 해. 꽤 오래 부었던 건데 나 해지하고 새로 들긴 또 아깝잖아. 어, 안 그래도 우리 클라이밍 모임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그분 직업이 보험 설계사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 그래? 연락은 또 언제 했대? 아까 해봤지. 처음에 보험 점검해보게 된 것도 같은 모임원이 보험 정리했다는 얘기 꺼내면서 말 나오게 된 거라. 이참에 잘 됐지 뭐.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단 아는 사람한테 제대로 소개받는 게 좋잖아. 하여튼 실행력하는 참 빠르다니까. 이런 건 또 말 나오면 바로 실천해 줘야지 않겠소. 이런 데서 돈 새는 걸 막아야 돼. 그래, 알았어. 갑자기 왜 이렇게 신이 났대? 며칠 후. 어, 저 카페 앞에 주차돼 있는 차 남편 차 아닌가? 번호번이 맞는데? 뭐지?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어디긴? 열심히 일하러 밖에 있지요. 일하고 있다고? 그럼 카페 앞에 서 있는 당신 차는 뭐지? 어? 거, 카페? 여보, 어?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여기가 바로 앞이 우리 집인데. 일 마치고 집 가는 길에 당신 차가 보여서 전화해 본 거지. 근데 일하고 있던 건 뭐였어? 아, 보험 설계사님 만나고 있던 걸 말이 헛나왔네. 엄마를 게 따로 있지. 보험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하면 될 걸 뭘 그런 걸 거짓말하고 그러냐? 아이, 거짓말은 무슨. 진짜 밖에서 업무 보고 있는 중이었다가 좀 전에 보험 설계사님 만나게 됐어서 얘기 중이었던 거야. 워낙 다른 고객님들 미팅으로 바쁘시다고 해서. 그때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 이번에 클라이밍 모임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내가 부탁해서 보험 설계 봐주신다 했던 그분이야. 기억해? 안녕하세요. 송나연이라고 합니다. 만호 씨 와이프분이신가 봐요. 두 분 부부 아니랄까 봐 인상도 비슷하고 좋으시다. 안녕하세요. 배수민입니다. 그래요? 결혼한 지 5년이 돼서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그렇게 보이나 보네요. 여보, 나연 씨 엄청 미인이라 놀랐지? 우리 클라이밍 모임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다들 나연 씨한테 말 한 번 붙이고 싶어서 장난 아니야. 특히 결혼 못한 솔로들. 그러게. 초면에 외모 얘기해서 실례지만 누가 보면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 아이돌이라뇨. 그건 너무 과찬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업 쪽이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제가 외모를 가꾸고 꾸미니 남들도 같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는 다 꾸미기 나름이래잖아요. 나중에 한번 저희 와이프 화장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워낙 화장이 서툴어서 나연 씨처럼 꾸미려 해도 못 꾸미더라고요. 아이, 갑자기 내 얘긴 왜 해? 그래요. 와이프분께서 어련히 잘하시려고요.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나연 씨가 워낙 이쁘셔서 그렇죠. 네. 아, 왜 자꾸 쑥스럽게 이쁘다고 하세요? 매번 운동복 차림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꾸민 거 보고 정말 많이 놀라셨나 봐요. 더 작정하고 꾸미면 그땐 아주 더 난리 나시겠네요. 우와, 이거보다 더 이쁠 수 있다고요? 뭐야? 아니, 띄워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점점 선을 넘을랑 말랑하네?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둘만 신났네. 뭐야? 근데 만호 씨 와이프분은 왜 같이 모임 안 하세요? 보니까 모임원들 중에 부부 동반으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아, 저도 원래 했었는데 관절 부상을 입은 뒤로는 자제하는 편이에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부상이라서 조심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너무 좋아해서 혼자 다니고 있고요. 그러셨구나. 어쩐지 참 클라이밍 하기 좋은 하체라 생각하긴 했거든요. 튼튼한 게 참 중심 잘 잡아줄 것 같죠? 근데 나윤 씨는 저 가느다랗고 여리여리한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시는지 시작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웬만한 1년 한 사람들보다 낫던데요? 보통 그럴 땐 팔로 버티려고 하지 하체에 힘 잘 못 주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는 저야말로 만호 씨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던데요. 어쩜 그렇게 고난도 레벨에서도 몸을 잘 쓰세요? 남장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힘도 좋아야 되고 아무래도 이건 오래 하면서 머리도 생각도 많이 하고 실력이 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잘한다 해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멋있으시네요. 전 언제쯤 그렇게 만호 씨만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좋텐다. 그럼 보험은 다 해결된 거야? 오, 얼추? 아직 약관이나 상품에 관해 설명드릴 게 남아서요. 어, 지금 저기 사장님이 뒷차 못 나간다고 앞에 주차된 차 빼달라고 하는 거 만호 씨 와이프분 차 아닌가요? 어, 그러네요. 다 끝났으면 같이 나가려 했는데 안 되겠다. 나 먼저 집에 들어가 있을게. 그래, 나도 마치는 대로 금방 들어갈게.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럼 우린 아까 못한 얘기 할까요? 에, 좋죠.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네. 음, 몇 개월 후 주말.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오, 그 클라이밍 모임에서 번개하자는데 나갈까 싶어서. 뭐? 예전엔 그렇게 번개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모임이 왜 이렇게 잦아? 지난주만 해도 몇 번은 나갔으면서 오늘도 나가려고? 왜 나가면 안 돼? 뭐 오늘 스케줄이라도 있어? 딱히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쉬는 주말이잖아. 영화를 보러 가든 공원에 산책을 하든 우리끼리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건데 오늘 굳이 나가야 돼? 아이, 우린 매일 얼굴 보는데 뭘. 그리고 다녀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 되지. 여보,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미리 봐도. 그럼 되잖아.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나가자고 하면 운동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자고만 하잖아. 몇 번 그런 거 갖고 뭘 맨날 그랬대.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자기랑 같이 분리수거랑 집 청소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왔잖아. 당연히 해왔던 일이잖아. 같이 맡은 집안이란 걸 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말을 해. 그것조차도 안 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모임 나오는 형들은 맞벌이여도 집안일엔 일절 관심 없다더라. 여보 모르나 본데 나 같은 남편도 귀해. 허, 본인들 사는 집 청소하고 본인들 옷 빨래해서 개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와이프 혼자 다 한다는 걸 모임의 자랑이라고 말을 해. 몇몇 이상한 형들 예시 들면서 당신 올려치지 마. 요즘 같은 때 욕먹어. 알아? 뭐 올려쳐? 아니, 넌 무슨 아무튼 이런 걸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각자 서로 취미생활하는 곳 그게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이러면 나 너무 그래. 내가 클라이밍 언제 하지 말라 했냐고. 벌써 지금 몇 달째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클라이밍 모임 간다고 나가는데 정기 모임도 아니고 번디가 100% 참석이 의무도 아니고 좀 안 나갈 때는 안 갈 수 없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너도 네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 좋아하는 뮤지컬도 보러 가고. 나 일주일에 몇 번씩 네가 그렇게 나간다 해도 아무 말 안 한다니까. 아무튼 나 나갈 준비할 거야. 뭐야? 누구길래 나가서 전화를 받아? 여기서 받아. 됐어. 뭘 남의 통화를 엿들으려고 그래. 누가 엿듣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전화 오자마자 눈치 쓱 보고 나가는 게 이상해서 전화 그냥 여기서 편하게 받으란 건데. 누군데? 지금 전화 오는 사람이 누구? 뭐야? 송나연 씨? 어젯밤에도 연락 오지 않았어? 근데 또 무슨 일이래? 아, 진짜. 왜 남의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래? 뭐 같은 모임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모르지. 요즘 모임마다 송나연 씨가 자주 보여서 하는 말이야. 운동 끝나고 더운 날 땀 많이 흘렸다고 당신한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따로 연락한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거하게 술 취했을 때 같이 택시 타고 집에 온 것도 송나연 씨였지. 그게 뭐 어때서? 모임원끼리 서로 잘 챙겨주고 하는 걸 뭐가 그렇게 또 불만이 돼? 아무리 모임원이어도 같은 동성도 아니고 이성 간에 너무 잦은 연락 주고받고 둘이서 시간 따로 보내는 건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경계 좀 해. 아, 너 혼자 앞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조심해. 먼 일로 얘기하게 되면서 친해져서 서로 친절 베푸는 것 같고 뭔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 나. 모임에 보는 눈도 많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해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야. 아무리 친한 사이 간에도 서로 선은 지켜야지. 너만 지금 유난인 거야.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 그렇게 안 봐. 너 진짜 웃긴다. 번개 못 가게 하려고 이상한 트집이라도 잡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조심 좀 하라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고 확대해서 그래?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찔리긴 무슨, 야, 아무리 부부여도 서로 지킬 건 지키자. 돈 막히게 왜 이러냐?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네. 서로 프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질투로 사람 옥죄지 말고, 사람 숨을 쉬게 하자고. 나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구속하는 것도 병이야, 병. 어, 황당하네, 진짜. 내가 언제 못 나가게 했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나가면서 뭘 내가 숨막히게 하면서 못 나가게 했대. 아니, 와이프로서 이런 소리도 못하냐고. 어이가 없네, 진짜. 몇 개월 후. 와인 더 따라줄게. 고마워. 언제 와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차려놓은 거야? 일 끝마치자마자 장 보고 와서 이것저것 주문해놓고 고기만 구웠지. 요즘 당신도 일 바빴고 나도 그렇고 서로 얼굴도 잘 못 보고 소원했잖아. 괜찮지? 어, 좋네. 저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모임 관련해서 쌓인 게 많단 거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걸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이해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됐어. 며칠 전에 크게 싸운 것도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겸사겸사 이 자리를 통해서 풀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야. 그래, 우리 최근에 많이 다투고 그랬지. 사실 당신이랑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긴 해. 그래도 먼저 대화를 풀자고 해줘서 의외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최악으로 치닫을까봐 미리 방지하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난 그래도 당신이랑 최악으로 치닫고 싶진 않아. 서로 안 맞는 건 차근차근 맞춰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보, 왜 그래? 어? 아, 아니야.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가 눈이 막 감기네. 당신 일 마치자마자 씻고 배부르니까 노곤노곤해졌나 보다. 들어가서 잘래? 아니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는데 어떡하자. 계속 얘기해줘.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아직까지 당신을 애정하고 있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지? 미치겠네. 이렇게까지 갑자기 잠이 올 리가... 뭐야, 여보. 지금 내 얘기 듣다가 잠든 거야? 여보? 잠시 후. 뭐야. 방언이 왜 이렇게 연기가 매캐하게 돼 있지? 이게 뭔 일이 난 건가? 지금 세팅 완료. 문 열고 나와도 절대 못 나와. 당연하지. 우리가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돌려. 여보,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어, 어떻게 깼어? 무슨 소리야?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도대체 집에 뭔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야? 불난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일어난 거지? 여보, 뭐 하고 있어? 불이라고. 지금 우리 집이 불이 났잖아. 나 안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소화기 좀 가져와. 이리, 어,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놔두고 지금 나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불이, 어, 에, 정신도 오면 안 되는데. 5일 후, 음, 음. 수민아, 정신이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머리야. 경희야, 여기 병원이야? 알아보는구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 맞아. 나 진짜 너 이대로 못 깨어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놀랐다고. 나 얼마나 누워 있었어? 5일 지났으니까 지금 6일째네. 내일까지도 못 깨어나면 몸 반응이 정상이어도 내 사이인지 판단해봐야 된다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몸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 머리가 좀 띵하고 힘이 없어. 나 목마른데 물 좀 줄 수 있어? 잠시만. 혹시 지금 마셔도 되는지 내가 간호사 호출할게. 어, 오, 만호 씨, 수민이 방금 깨어났어요. 에? 수민아, 어떻게, 너 진짜 깨어난 거야? 그래. 근데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뭐가?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누워있게 됐는지부터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마지막 기억으론 갑자기 자다 깨보니 집에 불이 나 있었고, 당신도 집에 있다간 갑자기 놀라서 나만 두고 가버렸잖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꿈 꿨어? 뭐? 우리 서로 얘기 많이 하면서 자리가 길어졌고, 그래서 덩달아 술을 많이 마셨던 걸 기억하지? 그러다 내가 라면 먹고 싶다 하니까 당신이 갑자기 라면은 내가 잘 끓인다고 나보고 당장 편의점에서 라면 사오라고 시켰던 거 기억 안 나? 나 괜찮다고 했는데도 당신이 얼른 다녀오라 해서 시켰고 집에 가보니 불이 장난 아니게 붙어 있는 거야. 소방관이 그러길 발화점이 주방 가스레인지에서부터 난 거더라고. 아무래도 네가 불을 올려두고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어서 그 사이에 불이 뭐 라면? 아니 나 그냥 갑자기 와인을 마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내가 라면을 사오라고 했다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어쩐지 평소보다 과음을 하더라니.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연기가 자꾸 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건너편 집에서 신고를 빨리 했으니 망정이지. 집 다 불탔음 그땐 아유 가뜩이나 아파트도 아니고 너희 집 주택이라서 더 불이 잘 옮겨 붙었을 텐데 다음부턴 아무리 피곤해도 가스레인지는 꼭 확인해야 돼. 아니 난 가스레인지 쪽에 간 적도 없던 것 같은데. 됐어 이제 그만해.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억지로 안 좋은 기억 떠올려서 좋을 거 없잖아. 아무래도 너무 놀라서 꿈이랑 혼동이 오나 본데 일단은 안정 찾고 회복하는 걸로 하자. 다음날 오전. 안녕하십니까. 배수민 씨 맞으시죠? 전 이번 화재 관련 수사를 맡은 김우석 형사입니다. 배수민 씨에게 몇 가지 진술받을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시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로는 외부로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와 냄비에서 최초 발화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최초 불이 난 지점인지 화재 이전에 탄 흔적인지는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주방 주변이 많이 불에 탄 흔적이 유독 도드라져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진술하시기론 그 당시 두 분이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정황이 있으신가요? 냄비에 물을 올렸다든지 그런 사소한 일 하나라도 말입니다. 아니요. 제가 주방에서 뭔가를 했던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전 그냥 너무 졸려서 잠든 게 다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불이 나 있었고, 그러다 연기가 너무 매캐해서 숨이 막혀서 쓰러졌어요. 기억이 없다. 저희가 처음 응급실로 왔을 때 의사가 진료한 기록을 봤는데요. 혹시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혈액 검사했을 당시 알코올 만취 상태 이런 것도 맞지만 수면제 성분도 함께 검출됐어요. 술 드시기 전에 수면제나 비슷한 약물 복용하신 적 없으세요? 수면제요? 아니요, 전혀요. 전 그런 약을 처방받은 적도 없는데요. 왜 제가 수면제를
그때 드신 게 와인이랑 고기라 했던가요? 네, 그렇군요. 짐작 가는 거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에게 반드시 말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실 술에 취한 기억이라 확실한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불났을 당시에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제가 놀라서 소화기를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두고 밖으로 혼자 빠져나갔거든요. 남편은 그게 꿈이라고 자긴 그 시간에 편의점에 갔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 편의점을 들르시긴 했더군요. 근데 정확히 화재 발화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알리바이가 될지는 저희도 수사를 더 해봐야 되긴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복도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이 빠른데 여긴 주택가고 CCTV도 많지 않아 사실 복잡합니다. 어쨌든 배수민 씨와 남편의 진술 차이가 보이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봐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 왔다 갔다면서? 아픈 사람까지 붙잡고 뭐하는 거람 진짜. 나 검사 받았을 때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다는데 알고 있었어? 어? 아니 처음 듣는데 경찰이 그래? 어 그러더라고. 뭐야? 괜히 보험금 축소하려고 보험사에서 꼼수 쓰나? 왜,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을? 아니야.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경위 말로는 당신이 갖고 있다던데. 어, 여기 문자가 온 게 맞네. 이게 뭐야? 웬 인출 문자가 이렇게 많지? 이건 나중에 우리 아파트 청약되면 이사 가려고 내가 모은 돈에 엄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현금 재산까지 모아둔 건데 이게 잔액이 얼마야? 돈을 대체 얼마를 뺀 거야? 설마 이거 건드린 사람 당신이야? 아, 벌써 눈치를 까부렸네. 아니, 이 돈을 왜 멋대로 가져가? 나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넌 내 휴대폰으로 내 통장에 돈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 솔직히 난 네가 안 깨어날 줄 알았거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좀 필요한데 썼어. 아, 그 미친 인간.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와이프가 안 깨어나길 바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지? 너야말로 날 남편으로 생각은 했어. 요즘 너랑 나랑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지. 앞방 쓰고 뭐 제대로 부부처럼 안 지낸 지 꽤 됐잖아. 부부도 아니라면서 남 같은 내 돈은 왜 가져갔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통장에 멋대로 돈을 빼가? 말했잖아. 너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솔직히 놀라지 뭐야. 그 정도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게 댁이지. 이렇게 멀쩡하게 눈뜨기가 쉽지 않다던데. 운도 참 좋아, 배수민. 미쳤어. 너 이렇게 끔찍한 인간이었어? 내가 죽길 바랬다고? 수민아, 너도 솔직히 눈치채고 있었잖아. 나한테 여자 있단 거. 그 여자한테 빠져서 너 안중에도 없었던 거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이렇게 널 남편으로 여죽 두진 않았겠지. 에? 이런 내 눈치는 영 빵점인가 보네. 아,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이별했으면 좋았을 걸. 괜히 깨어나는 바람에 너도 못 볼 걸 많이 봤잖아. 조용히 편안히 갔으면 변했을 텐데. 쁜 새끼. 오, 뭐, 너 아직 환자야? 그렇게 링거 꽂은 채로 팔 휘두르면 큰일 난다. 너 정말. 아, 우리 나연이가 마침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이사를 갔어야 됐는데 덕분에 네가 열심히 모은 돈은 내가 잘 썼어. 나연이? 설마 성나연? 그래. 너랑 이혼하는 대로 나연이랑 바로 이혼하기로 했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너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네가 혹시나 구질구질하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 돌리려고 노력할까 봐 그러는 거야. 꿈 깨라고. 너도 지금 표정 보아하니 나한테 정이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헤어지고 갈 길 가자. 그게 낫지 않겠어? 누구 맘대로. 결국에 헤어지더라도 절대 쉽게 헤어져 주지 않을 거야. 뭐? 너 나한테 이렇게 다 술술 말하게 된 거 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가 가져간 돈이며 도리어 위자료까지 다 청구할 거거든. 네가 뻔뻔하게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면 결국에 불리해지는 건 너란 걸 왜 모를까? 아니, 아니까 모른 척 뇌절하고 있는 건가? 그래. 위자료까지요. 그렇다 치지면
네 돈을 무슨 수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부려대는 그 깡은 뭐지? 부부 사이에 서로 금전오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게 불법인가? 내가 내 와이프 폰으로 지문인식으로 돈 이체한 거 갖고 법원에서 떠들어대봐라. 결국에 피곤해지는 건 너 하나야. 뭐? 네가 그렇게 진천까지 가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 악마 같은 새끼. 아예 본색을 드러내버리네. 화재 사고에서도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 자식이 나 모르게 수면제를? 어쩐지 생각해보면 해안했어. 갑자기 밥 먹다가 말도 안 되게 졸릴 수가 없는 건데. 아니야, 침착하게 생각하려 노력하자. 하나하나 하는 거야. 화재는 화재대로, 불륜은 불륜대로, 이혼은 이혼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럴 거야. 한 달 후, 송나연이 수상하다고요? 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은 김만호 씨와 살고 있지만 본 주거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호 씨가 회사에 가 있을 때 보험회사 말고도 주기적으로 이 주소지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용 차량도 대포 차량으로 파악되고요.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소위 말하는 암흑의 세력들이 개입됐단 거죠. 저희도 이 일하면서 별의별 일 다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보수가 센 만큼 높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정보를 취합해보니 이쪽 건달 애들이 워낙 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인상부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 사기부터 폭행에 정가가 화려한 애들만 모여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특별수당 붙인다고 했던 게 정말 이 사람들도 눈치가 장난이 아니라 뒤를 밟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요. 보험 사기요? 예. 한때 사고 조작을 해서 보험금을 나눠 먹는 일로 재미 좀 봤다고 합니다. 조작. 뭔가 심상치 않네요. 그죠? 무엇보다 송나연이 건달이랑 연관이 돼 있다니. 그럼 김만호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계속 진행해서 쫓아볼까요? 네, 너무 무리는 마시고 부탁드려요. 혹이라도 불법적인 행위나 조짐이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일주일 후. 귀엽고 소장을 보네? 너 진짜 할 일 없냐? 이미 정 털릴 대로 털린 사람이랑 뭘 자꾸 엮이겠다고 피곤하게 하는 거야. 너야말로 맨날 픽하면 집 찾아오지 마. 이제 이사 갈 거라 나 여기에도 없을 거거든? 괜한 이웃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우리 법적으로 하자. 법적? 법적인 거 좋아하시네. 그렇게 하면 네 돈이 어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알아가지 말고 상간녀 소송이랑 다 취하해. 싫어. 내가 돈 못 받게 되더라도 네 년놈들이 편안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게 할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니네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 것 같아? 내가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야. 니들이 일부러 나 없애려고 했던 추악한 진실도 다 까발려줄 거야. 또 그 소리는 너 소설도 적당히 써. 네가 혼자 술 취해서 불 지른 걸 왜 애먼 사람을 잡는데 증거 나가져오고 사람을 범인으로 물어 짜증나기. 그래 두고 보자 어디. 나연아. 니긴 잠깐 배수민 만나러 왔지. 기어쿠 나랑 너한테 소장을 보냈잖아. 나야 그러다 쳐도 자기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엮이는 게 싫어서 그래. 알았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만나러 갈게. 알았어. 너 사람을 왜 그렇게 꼬나보냐? 뭐 꼽냐?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과연 송나연이 정말 진실로 널 사랑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 뭐라는 거야? 야, 뭐 이제는 우리 관계까지 이간질시키려는 거야? 됐어. 우리 나연이가 네 같은 줄 알아. 우리 나연이가 얼마나 나한테 진심인데. 마음이 약해갖고 지금 차라리 피볼 바엔 위자료 주고 말자고 하는 애야. 근데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요즘 간통죄 폐지돼서 법원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거 알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내 재산들 다 우리 부모님 쪽으로 돌려놨어. 위자료 판결 받아도 내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을 건데? 안 그래? 너희 부모님도 나한테 아들 못 살게 군다고 전화로 뭐라 하더니 역시 똑같은 한통속 집구석 사람들이네. 강제 집행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테니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굳이 돈이 안 되더라도
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 뭐?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은 이불 덮고 산 세월이 자그마치 6년이 다 돼가. 심지어 클라이밍 모임원 중에서도 아직도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입이 없어서 네 지인들이며 모임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뭐, 뭔 짓을 하려는 건데? 왜? 무섭니? 어, 아니, 전혀. 긴장 풀어. 힘주고 맞으면 더 아프다. 아이씨. 야! 며칠 후, 저희가 김만호 씨를 계속 추적해본 결과 화재 발생 시 촉매제로 불에 더 타기 쉬운 소재의 물건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 말고도 배수민 씨께서 의심하고 계신 화재 조작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 잡혔습니다. 실마리요? 네, 배수민 씨 화재 직전에 김만호 씨가 배수민 씨 몰래 거액의 보험을, 그것도 수익자가 본인이 되게 하도록 한 사망보장보험을 10개 이상 들어놨던 걸 확인했습니다. 금액도 모두 상당한 고액이고 모든 보험이 송나연이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 상품이더군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줬는데 확실히 필체가 배수민 씨가 아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인데도 금액도 꽤나 센 편인데다가 화재에 대한 특약도 가입돼 있고 확실히 납득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제 앞으로 저도 모르는 보험금을 가입해놓고 혹여나 제가 사망했더라면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남편이 가져갈 수도 있었다, 이 소리인가요? 네. 황당하네요.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더 최악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배수민 씨를 해칠 동기가 충분했고 배수민 씨가 깨어나자마자 돌변한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어 저희 쪽에서는 김만호 씨와 송나연 씨를 피의자로 염두에 두고 화재 감식 결과까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몇 주 후 오셨습니까? 두 분이 이혼 소송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진 정리되지 않았으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사망했다고요? 네. 관할 경찰서 형사에게 얘기를 듣기론 송대현 씨와 여름 휴가를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송대현 씨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던데 그건 아마 관련 서에서 더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송나연도 같이 있었다고요? 네.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 김만호 씨가 송나연 씨 방향이 아닌 제 방향으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김만호 씨는 사망했고요. 정말 덧없네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이혼 소송하며 증오하고 미워했던 인간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너 이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너 때문이야. 네가 아주 악독하게 괴롭히니까 우리 만우가 재수없게 이런 일에 휘둘린 거잖아. 대체 뭐라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우리 만우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래가 아닌데. 아유, 만우야. 아유, 만우야. 어머님, 이러다 정말 쓰러지세요. 뭐야? 송나연이랑 분명 같은 차에 탔다면서 왜 저렇게 송나연은 타박상 제외하곤 멀쩡한 거지? 사고가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왜요? 만호 씨 죽었다고 하니까 속이라도 시원해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잔인해요? 그래도 전 남편인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것도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차라리 내가 다시 다쳤더라면 우리 만호 씨가 날 구하겠다고 자기가 가드레일 측면으로 받지만 않았더라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그래요. 나 독한 년도 맞고 잔인한 사람도 맞아. 내가 드는 생각은 그저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줬던 거 세게 돌려받았던 것으로밖에 생각 안 돼요. 와이프 혼수 상태 빠졌을 때 자긴 와이프 통장으로 돈 빼돌려 상간녀 집해준 남자예요. 그것도 모자라 제가 죽길 바라고 한 짓들을 생각하면 나 김만호 죽은 거 전혀 슬프지 않아요. 눈물 흘릴 값어치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한테 보였던 그 최악의 행동들은 기억하기조차 싫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 옆에 결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떠났군요. 참 눈물겨워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고 구하려고 했던 건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자, 다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배수민 씨, 진정해요. 저희가 보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할 겁니다. 확실히 우리 쪽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할소가 따로 있어 지금은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김만호 씨 앞으로도 배수민 씨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가 발견된다면 바로 저희도 함께 협력해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송나연 씨 관련해서는 계속 주변 인물 추적 중입니다. 몇 주 후 역시 맞았어요. 시신보감 결과 김만호의 몸에서도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딱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블랙박스는 고장난 상황이었고 아마 저희 짐작이 맞다면 사고는 수면제 복용 직후에 잠이 든 후에 벌어진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김만호 씨 앞으로도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어요. 당연히 수익자는 송나연으로 돼 있었고요. 사망보험금만 자그마치 20억 가까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선 갑자기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심사 중이에요. 보험사 말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송나연이 고객들이 이렇게 김만호 씨처럼 객사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더라고요. 지금은 그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보험을 잘 아는 만큼 보험금 탈 수밖에 없게 서류도 만든다고요. 조만간 영장 바로 나오는 대로 검거 시도할 겁니다. 역시 그랬군요. 어쩌면 김만호가 절 사라지게 하고 보험금을 꿀꺽하려 했던 것처럼 송나연이 이번에 김만호를 배신한 거네요. 네, 송나연을 비롯해 그 뒤에서 송나연을 비호해주고 있는 세력의 핵심원까지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리스트를 짰더군요. 꼬리 자르는 일 없도록 확실히 잡아내야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검거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몇 주 후. 최근 XX시에서 남자친구에게 커피를 마시기에 잠들게 한 후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도록 위장하여 남자친구 김모 씨를 사망케 한 송모 씨와 그의 공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남자친구 김모 씨와는 예전에 사전에 모의하여 김모 씨 부인 배모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집에 화재가 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XX경찰서에 따르면 송모 씨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계획하여 일부러 한 모임에 가담하여 유부남인 김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부남인 김모 씨에게 이혼을 하면 결혼을 해주겠다며 보험금 범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모 씨 또한 범죄에 가담하여 저택에서 배모 씨를 잠들게 한 뒤 방화를 일으켰고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송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공범들과 계획을 공모한 대포폰 및 노트북이 발견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보험금 청구금을 받기도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모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여 여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김땡땡 기자입니다. 와, 요즘 TV 틀면 다 전유스더라. 그러니까 워낙에 쇼킹한 사건이긴 하지. 경상님께 전해 듣기론 심지어 뒷배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라 사람들 관심도도 더 높아졌다 그러더라고. 아, 가만 보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니까. 난 진짜 이런 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지. 내 친한 친구가 자칫,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에휴,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때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됐겠지. 김만우랑 송나연도 완전 범죄였을지도 모를 일이고. 글쎄, 송나연은 처음부터 김만호까지 같이 묻을 작정 아니었을까? 뉴스 보니까 남자친구도 열었던 모양이던데? 하여튼 범죄자들이 쓸데없이 부지런해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김만호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겠지. 지팔직곤이지. 딱 봐도 목적을 노리고 대놓고 꼬신 걸 그렇게 헬렐레 넘어가서 너한테 몹쓸 짓 하려 한 놈이잖아. 자기가 당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단 게 한심하고 멍청하기 짝이 없어. 아마 지옥 가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난 정말 아무리 그런 범죄하자 해도 미쳤냐고 할 것 같은데 그놈이 돈이 뭐라고. 죽어서도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본인 업보를 되돌려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땐 뭐가 뭔지 몰랐어서.
화재부터 시작해서 김만호가 내 돈을 다 빼돌린 게 이해가 안 되고 화만 나서 덤볐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개자식이었단 걸 지금 다시금 느끼고 있어. 천벌 받은 거겠지? 그럼 당연하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야. 송나연도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면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인생 말년에 아무도 찾지 않고 모두에게 매몰차게 버림받고 네가 받았던 상처에 몇백 배 곱절로 돌려받았으면 해. 걔네 욕하며 쓰는 말도 아깝고 내 목이 아프다 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지. 한멸나. 인류의 상실이야 완전. 친구의 말대로 현실이 어느 영화 드라마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과연 나에게 벌어진 일인가 생각하면 믿기지도 않고 마음이 한없이 불안해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벼랑 끝까지 몰려본 경험 때문일 테죠. 그래도 병원에서 PTSD 치료도 받고 있고 약도 복용하며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송나연과 관련된 재판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현재 송나연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아요. 참 지금도 여전히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그저 웃음만 나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